안녕하세요. 캐나다 스몰 비즈니스 회계 세무 완전 정복의 여왕킴입니다. 캐나다 비즈니스 창업자를 위한 기초 상식, 스페셜 에디션으로 캐나다 회계 세무 완전 정복. 이것만 보면 한 방에 정리 끝. 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회계 세무 내용에 대한 내용을 초특급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동영상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그동안 제작해서 올려놓은 다른 유튜브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해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현금 거래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하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직접 작성해가며 해당 회계 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세금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금 거래에 대한 이해의 시간입니다.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금 거래에 대해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현금이 증가하는 거래와 현금이 감소하는 거래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이 증가하는 거래. 우선 매출 거래 등 비즈니스 영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주나 오너 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현금이 증가합니다. 현금이 감소하는 거래.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급여 비용, 렌트 비용, 기타 영업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건물, 토지, 장비, 차량 또는 컴퓨터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현금이 감소합니다. 마지막으로 GST 및 회사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경우에도 현금이 감소합니다. 본 동영상에서 설명해드리는 현금의 의미는 패티캐시와 같은 소액 현금뿐만 아니라 회사 명의로 개설된 체킹 계좌, 세이빙 계좌 및 모든 현금성 자산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다음은 현금의 개념을 보다 확장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시게 되면 대부분 회사 또는 비즈니스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자금을 지출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행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개인이 직접 비즈니스를 위해 경비 등을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이 회사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 쉐어홀더 론이라는 주주 차입금 계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회사는 이러한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를 결제하거나 개인 계좌에 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후에 정산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의 모든 자금은 최종적으로 회사 명의의 뱅크 계정에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거래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회계 처리와 앞에서 말씀드린 합계잔액 시산표를 계속해서 작성함으로써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의 설립 1월 1일자로 자본금 100불로 회사를 설립하다. 데빗 현금 100불, 크레딧 자본금 100불. 왼쪽에는 해당 계정 과목과 금액을 색깔별 카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 항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의 증가는 데빗으로 현금의 감소는 크레딧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하는 합계잔액 시산표입니다.
이곳에는 앞으로 발생하는 거래 회계 처리 금액을 누적해서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매출 거래의 발생. 1월 15일자로 거래처 A로부터 매출액 6,000불과 GST 300불을 포함하여 6,300불이 입금되다. 데빗 현금 6,300불. 크레딧 매출 6,000불 GST 300불. (3) 임차료의 지급. 2월 28일자로 건물주 B에게 임차료 2,000불과 GST 100불을 포함하여 2,100불을 지급하다. 데빗 임차료 2,000불 GST 100불. 크레딧 현금 2,100불. 다음은 직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회계 처리를 하기 전에 설명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불하기 전에 CRA에서 규정한 일정 항목 즉 직원의 소득세, CPP, EI 등을 사전에 공제하고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1,000불의 급여를 바이위클리로 지급할 경우 직원 개인이 공제할 금액은 보시는 것과 같이 138불을 공제하고 862불만 수표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제된 금액과 고용주가 부담하는 CPP와 EI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합하여 총 205불을 급여가 지급된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금액을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에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과 CRA에 지급한 금액은 모두 급여 항목으로 비용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원 급여의 지급. 4월 20일자로 직원 C에게 총 급여액 1,000불 중 공제금액 138불을 제외한 862불을 지급하다. 데빗 급여 862불. 크레딧 현금 862불. (5) 직원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의 납부. 5월 15일자로 4월 달에 지급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 205불을 CRA에 납부하다. 데빗 급여 205불. 크레딧 현금 205불. 해당 급여의 원천징수 항목에는 직원의 소득세, CPP, E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자로 중간 결산을 하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합계 잔액 시산표를 보시면 6월 30일까지 발생한 모든 거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 결산을 위해서는 자산 부채 항목과 수익 비용 항목으로 해당 계정 과목을 구분하여 밸런스 시트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각각 작성합니다. 참고로 밸런스 시트는 특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 항목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6월 30일 현재 시점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특정 기간의 수익과 비용의 변동 내역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손익 항목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발생한 순이익 즉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2,933불은 밸런스 시트의 이익금 2,933불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자산의 구입.
7월 10일자로 S사로부터 노트북 한 대를 1,000불에 구입하고 해당 GST를 포함하여 1,050불을 개인 계좌를 통해 지급하다. 데뷔 컴퓨터 1,000불 GST 50불, 크레딧 쉐어홀더론 1,050불. 7. 차입거래의 발생. 10월 20일자로 캐나다 은행으로부터 5,000불을 차입하다. 데빗 현금 5,000불. 크레딧 차입금 5,000불. 8. 회사 소득세 계상. 12월 31일자로 2020년 결산 및 세무조정 결과 회사 소득세 비용 500불을 미지급으로 계상하다. 데빗 소득세 비용 500불. 크레딧 텍스 미지급 500불. 9. 개인 계좌의 정산 및 배당. 12월 31일자로 회사는 지난 개인 계좌로 구입하였던 컴퓨터 구입 금액 1,050불을 상환하고 추가로 2,000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다. 데빗 쉐어홀더론 1,050불과 2,000불. 크레딧 현금 3,050불. 참고로 쉐어홀더론의 경우 회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상환하는 것을 초과하여 추가로 개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쉐어홀더론 금액이 데빗 항목으로 기록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종 결산 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T5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12월 31일에 최종 결산을 하다. 최종 결산을 위해서 12월 31일까지 집계한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자산과 부채 항목을 모아 밸런스 시트를 작성하고 지난 1년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 항목을 모아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데빗에 계상된 쉐어홀더로는 주주의 배당금으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리테인드 어닝 스테이트먼트 상에서 단기 2,433불 중에 배당으로 처리한 2,000불을 차감하여 나머지 금액인 433불만 다음 연도의 차기 2월 이익잉여금으로 이월됩니다. 이상으로 세부적인 회계처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현금 거래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역은 오너분 스스로가 충분히 기록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향후 회사 소득세 산정을 위해 최종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본 동영상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비현금 거래 및 결산 수정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재무제표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밸런스 시트, 리테인드 어닝스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기타 주석사항 등이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와 관련한 주요 세금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급여에 대한 T4 슬립 작성과 신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1년간 발생한 급여에 대해 T4 슬립을 작성하여 직원에게 교부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서머리를 CRA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 GST 신고 및 납부. GST를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애뉴얼 리턴의 경우에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내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월 단위 또는 매분기별로 3개월 단위로 신고하실 때는 해당 결산일로부터 1개월 내로 신고 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소득세의 신고는 결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해야 하나,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실로 인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내로 결산을 하셔서 신고 및 납부를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10. 회사 티포의 발행 및 신고 안내. 회사 T5의 발행 및 신고 안내. 참고로 회사로부터 개인주주가 자금을 인출하는 방식에는 급여 방식과 배당 방식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단에 표시된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GST의 신고. 앞에서 언급하였던 매출액 6,000불에 대한 매출세액 300불을 GST 콜렉티드 항목에 기재하고 2,000불의 임차료 비용과 1,000불의 컴퓨터 구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세액 150불은 인풋 텍스 크레딧 항목에 기재하여 공제받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납부할 GST 150불에 대해 결산일자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합니다. 12. GST 금액 및 회사소득세 납부. 다음 연도 3월 31일자로 전기말 결산에 대한 GST 금액 150불과 회사소득세 500불을 합하여 총 650불을 CRA에 최종 납부하다. 데빗 GST 미지급 150불과 소득세 미지급 500불. 크레딧 현금 650불. 이것으로 지난 1년간의 회계 처리 및 세금 신고 납부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캐나다 비즈니스 회계 세무 이것만 보면 한방의 끝에 대한 동영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스몰 비즈니스 관련 회계기록 작성 및 세금 신고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사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